하늘이 잿빛으로 물든 5월의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로 정옥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75살의 그녀는 반백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시골에서 올라와 재력가 집안의 며느리가 된 지 50년. 그러나 그 세월 동안 정옥은 늘 가난하고 무식한 본처로 불렸습니다. 남편은 학벌, 말투, 심지어 처가까지 공개적으로 무시하며 살아왔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조카 정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늘 정옥을 잘 따랐고 유일하게 마음을 주는 따뜻한 아이였어요. 정옥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장례 절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조문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는커녕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내를 향한 의아한 눈길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검은 정장 차림의 미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정옥 앞에 서 있었어요. 40 중반의 나이에도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은 디자인 회사 대표로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여성이었죠. 그리고 첩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 때문에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만 그저 지나가는 돌멩이를 부르는 것에 불과했죠. 아버지 유산은 정식 혼인 아닌 사람에겐 권리가 없어요. 미정의 말은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봤어요. 정옥의 눈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죠. 그러나 미정은 차갑게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모, 저 애가 왜 저러는 거예요? 이모가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혼인신고된 본처인데. 정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미정이는 그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그러는 거야. 정욱은 마지막으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회장의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 속에서 평생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결혼은 남편이 아닌 시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가난해도 성품 좋고 일 잘한다는 이유로 정옥을 며느리로 들인 시부모님의 결정이었죠. 정옥은 평생 남편과 그의 첩, 그리고 그 첩의 아이까지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무시와 학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정옥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미정과 관련된 것이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정옥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평생 남편의 집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내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정옥은 오래된 나무 서랍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죠. 정옥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40여 년 전 미정이 태어났을 때의 기록이었어요. 정옥의 낡은 일기장에는 미정의 탄생에 관한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젊은 정옥은 한창 아이를 가지려 노력하던 때였죠. 남편 윤 회장은 후계자를 원했고 정옥은 그 바람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져 임신을 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천한 너한테서 나온 아이는 필요 없어.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정옥은 그때 알았죠.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두고 있었고 그 첩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것을. 정옥은 일기장을 끌어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정옥이 낳은 아이를 몰래 빼앗아 첩에게 입양시켰고 정옥에겐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정과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분은 우리 가족 변호사예요. 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위조된 것이었어요. 정옥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님의 유언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친딸인 미정 씨에게 상속되며 정옥 씨께는 생활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옥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발이나 분노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옥은 너무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럼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 정옥은 아무 말 없이 서명했어요. 미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옥에게 말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어머니도 이제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할 거예요.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으니 짐을 정리하세요. 미정의 차가운 말에도 정옥은 미정의 얼굴만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정이 떠난 후 정우가 정옥을 찾아왔어요. 이모, 왜 그냥 서명한 거예요? 그건 이모의 권리인데. 정옥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미정이가 가지고 싶다면 줘도 좋아. 정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자기 애도 아닌데 왜 저렇게 미정한테 미안해하냐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정옥은 늘 미정을 지켜보며 눈물만 삼켰어요.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옥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미정의 어린 시절 모습이 몇 장 있었습니다. 미정의 웃는 모습, 학교 다니는 모습, 졸업식. 정옥이 몰래 지켜본 순간들이었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옥의 중얼거림은 깊은 밤 정막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정에게 정옥은 그저 자신의 부모를 방해한 본처일 뿐이었어요. 어느덧 윤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유산 상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죠. 정옥은 여전히 그 큰 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이 약속한 요양원 이전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고 정옥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우는 주기적으로 정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모의 무심한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죠. 이날도 정우는 정옥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저 정호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정옥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오래된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정우는 그 상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모?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 상자를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병원 서류와 정옥의 자필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40년 전 병원 기록이잖아요.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정옥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기록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출생 증명서가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분명히 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옥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죠.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정우라면 이 비밀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우야, 이모가 할 말이 있구나. 정옥은 천천히 침대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미정이는 내 딸이란다.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야.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나는 그 아이를 낳았어. 하지만 내 삼촌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했지. 사실은 내 아이를 그 첩에게 주어버린 거였단다.
정욱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참아온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첩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단다. 그래서 내 아이를 빼앗아 그 여자에게 주었지.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정우는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정욱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평생의 인내와 포기가 담겨 있었어요. 미정이를 위해서였단다.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했어. 내가 진실을 밝혀 아이를 되찾으려 했다면 미정이는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받았을 거야. 정우는 일기장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미정의 첫걸음마, 첫 등교, 학교 행사들, 정욱이 몰래 지켜본 순간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모는 미정이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셨군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긴 세월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멀리서지만 내 딸의 성장을 하루도 놓치지 않았단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견딜 수 있었어. 정우는 이모의 희생과 침묵이 얼마나 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미정에게 알려야 한다고. 이모 미정이 알아야 해요. 지금이라도요. 정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미정이는 절대 알아선 안 된다. 정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모 미정이 알면 이모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텐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정이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어. 이제 와서 그 정체성을 흔들고 싶지 않단다. 내가 침몰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그 아이의 삶이 거짓이 되는 거야. 정욱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과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담았어요. 약속해다오, 정우야.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비밀은 우리 둘만 알고 있을 거라고. 정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약속할게요, 이모. 미정은 윤 회장의 유산 상속 문제를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정욱을 요양병원에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미정의 눈에 정욱은 단지 본처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여자일 뿐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정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정욱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집안 가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욱의 물건들은 한쪽에 따로 모아두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할 계획이었죠. 이건 다 버려. 오래된 것들은 필요 없어. 미정의 지시에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생 살아온 집에서 자신의 흔적이 지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정욱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틀 후에 요양원으로 모실 거야.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미정의 차가운 말에도 정욱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정의 행동을 보고 분노했죠. 미정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모를 이렇게 대하면 어떡해? 미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이건 우리 가족 일이잖아. 가족이라고? 내가 정욱 이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봐. 이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니? 미정은 정우를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계속 지시를 내렸어요. 정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욱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모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세요? 이모의 권리를 찾아야죠. 정욱은 조용히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어요. 괜찮아, 정우야. 미정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게 두렴.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정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너는 정욱 이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는 이 순간을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미정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의 가정을 망친 사람이야. 내 어머니를 평생 괴롭혔지. 정우는 충격과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정우는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욱의 눈빛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어요. 제발 말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정우는 더 이상 이 부당한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정욱이 건네준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어요. 일기장, 병원 기록, 그리고 미정의 어린 시절 사진들.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것만이 미정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욱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망친 사람이래. 아들도 없는데 유산을 노린대. 정욱은 그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조용히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찾아와 물었어요. 정욱 씨, 왜 가만히 있어? 내 권리를 찾아야지. 정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날 미워해도 나는 그 애가 아프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웃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미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미정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잠깐 시간 있어? 이야기할 게 있어. 미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용건이야? 정욱 이모에 관한 이야기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정우를 사무실로 들어오게 했어요. 정우는 미정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정욱의 일기장과 병원 서류를 꺼냈어요. 미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이건 정욱 이모의 오래된 일기장이고 이건 40년 전 병원 기록이야. 정우는 천천히 서류들을 미정 앞에 펼쳤습니다. 미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병원 기록에는 분명히 정욱의 이름과 함께 출산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의 이름은 분명히 미정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 그 아줌마가 시킨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내 진짜 어머니는 정욱 이모야. 내가 첩의 딸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정욱 이모가 낳은 아이였어.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 어머니는 이건 거짓말이야? 정우는 차분하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정욱이 직접 쓴 글이 있었어요. 너를 안고 젖을 먹이던 그 새벽을 잊지 못한다. 내가 첩의 딸로 자라도 너는 내 핏줄이란다. 미정은 충격에 휩싸여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난 믿을 수 없어.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래서 DNA 검사를 했어. 이게 결과야. 정욱 이모는 너의 생물학적 어머니야. 미정은 말없이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녀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미정을 강타했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미정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습니다. 정우는 쓸쓸히 웃었어요. 정욱 이모는 너를 지키기 위해 평생 침묵했어. 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 미정은 일기장과 서류들을 떨리는 손으로 모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혼자 있고 싶어. 정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미정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어요.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미정은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목적지도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평생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미정은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키운 여자, 자신이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여자는 실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평생 미워하고 경멸했던 정옥은 사실 자신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미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거짓 어머니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정옥에 대한 분노였죠.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하지만 분노는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정은 그동안 정옥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냉정하게 대했던 모든 순간들, 유산을 빼앗으려 했던 계획들,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시도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가슴을 찢는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정옥에게 바로 가야 할지 아니면 더 시간이 필요한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정옥에게 가서 모든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이 너무나 커 보였어요. 결국 미정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일 아니면 모레 곧 정옥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없었어요. 미정은 이틀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두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옥의 일기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미정은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라온 환경을 떠올렸어요. 첩의 딸로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생채기를 주었던 그 시간들, 대체 자신은 왜 그렇게 친모를 미워했을까요? 그러나 슬프게도 이제와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정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큰일이야. 이모가 입원하셨어. 미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야? 사실은 이모가 오래전부터 암을 앓고 계셨어. 말기야,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미정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아, 나는 이렇게 내 어머니를 잃는구나. 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모가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대. 내가 진실을 알게 된 것도 이모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결심하신 거야. 미정은 즉시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곧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사실. 미정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미정은 정우를 만났어요. 그는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모가 널 기다리고 계셔. 하지만 너무 놀라지 마. 많이 쇠약해지셨어. 미정은 심호흡을 한 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정옥은 미정이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단 며칠 만에 그녀는 훨씬 더 노쇠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몸. 하지만 정옥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죠. 미정아. 정옥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다가가 정옥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정은 흐느끼기만 할 뿐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욱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날 찾아와 주다니 고맙구나.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모든 걸 혼자 감당하셨어요?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했단다. 내가 진실을 밝히면 내 삶이 흔들릴 테니까. 미정은 정욱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미워했는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정욱은 미정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미정은 정욱의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분노와 오해, 그리고 미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병실 안의 정막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미정은 정욱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흐느낌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에겐 내가 행복한 게 중요했거든. 정욱의 담담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정욱의 말이 옳았어요. 진실은 미정에게 더 큰 혼란을 가져왔을 겁니다. 정우가 노크 소리와 함께 병실로 들어왔어요. 이모 좀 어떠세요? 정욱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미정에게 눈짓했어요. 그들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담하자고 하셔. 미정은 정우를 따라 의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반 병원보다 호스피스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은 충격에 휩싸여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자신의 계획이 떠올랐어요. 내가 그렇게 보내려던 요양병원. 결국 가시게 되었구나.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미정은 꾹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암이 뼈로 전이되어 통증이 심할 겁니다. 호스피스에서 통증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병실로 향했어요.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병실에 들어선 미정은 말없이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보았어요. 의사가 뭐래?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정욱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제가 곁에 있을 거예요. 그것이 미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정욱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일을 부사장에게 맡기고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매일 정욱의 손을 잡고 말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욱이 잠든 사이 조용히 울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 정욱은 호스피스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정은 그곳에서도 정욱의 곁을 지켰어요. 그녀는 매일 정욱의 손발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정욱이 듣고 싶어 하던 옛 트로트를 자장가처럼 틀어주기도 했어요. 정욱이 미정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마지막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정욱의 병실 창문을 활짝 열어 봄바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정욱은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쁘구나. 정욱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미정은 정욱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어요. 그녀는 이제 말없이 정욱의 곁을 지켰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욱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의사들은 정욱이 이렇게 오래 버티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알고 있었어요. 정욱은 자신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고 있다는 것을. 미정은 엄마의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주름진 손이었어요. 미정은 그 손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낳고 첫 젖을 물리고 그리고 강제로 떠나보내야 했던 그 손. 엄마, 제 목소리 들려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정욱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셨어요. 정욱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그동안 평안하지 못했던 엄마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제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우가 조용히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정아, 이제 자유롭게 살 거라. 내 인생을 살아. 그것이 정욱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에도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정은 정욱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습니다. 생전에 정욱이 원했던 대로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조용한 인내와 강인함을 기억했어요. 장례를 마친 후 미정은 정욱이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 안에는 정욱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미정은 침실로 들어가 정욱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 사이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미정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함께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욱이 미정을 위해 쓴 마지막 편지였어요. 미정에게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멀리서지만 내 모든 순간을 지켜봤지.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아가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내 소원은 내가 행복한 것뿐이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미정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다고 느꼈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품었던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정은 정욱의 일기장과 사진, 그리고 편지를 소중히 모아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정욱이 남긴 사랑의 흔적이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미정은 정욱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욱이 살던 집을 보육원으로 기증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사랑 속에서 자라길 바랐습니다. 비록 정욱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지만 미정은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너무 늦게 밝혀진 진실. 하지만 사랑은 끝내 미움을 이겨냈습니다.